반갑습니다. SH 종합영어 이상헌입니다. 시리즈 9 철학의 문제들 버트런트 러셀이 쓴 The Problems of Philosophy. 버트런트 러셀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작품을 두고 공통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죠. 그래서 The Problems of Philosophy는 러셀의 작품 중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에 관한 문제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러셀은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정교한 논리력, 문학적 수려함을 인정받아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대문호입니다. 러셀의 문장은 영미권에서 현대 영어를 사용한 그 작품 중에서 지적 명료성과 격조 높은 세련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극찬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현대 산문은 영어로 우리가 prose라고 그러죠. prose, 산문. 반대로 운문은 뭐라 그래요? 시, 운문은 verse, poetry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문은 prose, verse, poetry. 자, 이런 단어를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단어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모든 단어들은 수능에 반드시 출제되는 단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뭐뭇에 능숙한, 익숙한, 뭐뭇에 정통한, be well versed in 이런 표현들도 verse에서 나온 거죠. 산문은 prose, 운문은 verse 또는 poetry. 시 한 개, 두 개, 셋에 얘기할 때는 poem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명확한 구조로 풀어내는 그의 영어는 수능 고난이도 지문, 토플 등 고난이도 독해가 요구되는 논리적 사유와 구조적 독해를 훈련하기 위한 최고의 텍스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교재는 러셀이 방대한 저작 중에서 전체 문장에서 수험생들한테 독해력과 어휘력 그리고 서술형 영장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락만을 엄선해서 SH 종합영어로 구성하였습니다. Chapter 1 Appearance and Reality.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과 실제. 챕터 1의 핵심 요약을 먼저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영문 해석할 때 그 내부 내용까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철학적인 얘기라서 매우 추상적인 것을 논증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죠.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글을 연습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테이블, 예를 들어서 러셀은 테이블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테이블이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테이블이 어떤 색깔을 띠고 있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우리 눈에 비춰지는 거대로 그 테이블이 존재한다고, 그 테이블의 실제가 그러하다고, 리얼리티가 그러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철학적 시각에서 관찰한다면 그 색깔과 모양, 우리 눈에 비춰지는 색깔과 모양은 빛의 위치나 그 각도에 따라서 이제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appearance,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 현상과 reality, 실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또는 우리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현상과 귀에서 들리는 소리, 그리고 이 실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색깔이나 뭐 만져서의 단단함 같은 어떤 감각 데이터, sense data 또는 data 이런 데죠. sense data 또는 sense data. 감각 데이터, sense data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책에서 러셀이 sense data라는 말을 계속 인용을 하는데 그 러셀이 사용한 sense data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요 밑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테이블을 열 때 실제
테이블은 우리의 감각을 유발하는 물리적 대상으로서 그 이면에, 그 뒷면에 존재하는 우리가 감각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그 뒷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 실제의 본질을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시도해 봤어요. 관념이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고 영혼으로 설명한 사람도 있고 뭐 과학적인 어떤 전하의 모임이 그 테이블의 실체다. 그 테이블은 음전화 양전화가 이렇게 모여서 있는 어떤 그 전하의 집합체일 뿐이다. 뭐 이렇게 설명한 철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 어떤 사물의 본질을 리얼리티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 철학은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단 하나의 완벽한 정답을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대신 철학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의 표면 아래에서 기이함과 경이로움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그냥 무심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면에 어떤 다른 놀라움과 새로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끔 철학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철학의 가치는 어떤 확정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확정된 지식을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의 힘 그 자체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Chapter 1, Appearance and Reality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담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아까 얘기한 러셀이 사용한 sense data. 자, 이게 무슨 뜻의 단어인가? sense data는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object, 대상에 대해서 물리적인 접촉, 시각, 촉각 등을 했을 때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어떤 즉각적인 경험 정보, 이거를 sense data라고 쓴 거예요. 즉, 뭐 색깔이라든가 질감이라든가 소리,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러셀이 sense data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직접 책상의 실체를 보거나 만질 수 없다. 대신 감각기관이 필터링해준 감각적 결과물, 그게 sense data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책상에 대해서 추론할 뿐이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저자가 사용하는 sense data의 뜻을 알아야 한다. 자, the preface, 서문 1달러. 전체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I thought it possible to say something positive and constructive, since merely negative criticism seemed out of place. For this reason, theory of knowledge occupies a larger space than metaphysics in the present volume, and some topics much discussed by philosophers are treated very briefly, if at all. I thought it possible. 나는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뭐 하는 것이? 진주어는 to say something. 말하는 것, to say something positive and constructive. 무언가를 긍정적이고 또 건설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merely negative criticism, 단순히 only negative criticism, 부정적인 비판은 out of place, 부적절하다 그 말이죠. 부적절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eory of knowledge, 지식의 이론 occupies a larger space. 목적어 vs 이렇게 되죠. 그 지식의 이론은 보다 더 넓은 공간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뭐보다 than metaphysics in this present volume. 여기서 volume은 책을 volume이라고도 하죠. 소리도 volume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현재 이 책에서 metaphysics는 형이상학이죠. 형이상학보다 그 지식의 이론, 지식에 관한 이론이 더 넓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겠죠. And some topics which were much discussed, 그죠? Which were, 그죠?
which were much discussed by philosophers. 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토론되어졌던, 논의되어졌던 몇몇 주제들은 are treated, 다루어진다, 매우 간단하게, if at all, 뭐 만약 다룬다 하더라도, 만약 뭐뭐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죠. 양보의 표현이죠. if at all은 이제 양보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 중에 하나죠. if at all. 만약에 그걸 다룬다 하더라도 그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very briefly, 매우 간단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말이죠. 자, 해석되시죠? 1번 문장을 제가 그 중간 부분부터 이제 잘못 읽어서 해석했군요. 중간 부분 일부분부터 해석했는데 I thought it부터 봤는데 앞에 보면은 In the following pages, I have confined myself in the main to those problems of philosophy in regard to which blah blah. 이어지는 그 페이지에서 나는 한정시켰다, 나 자신을 한정시키다, confine. 어디에다 한정시켰다? In the main, 주로는, main이 그 말이죠. 나 자신을 주로는 어디에 한정시켰냐면 to 이하에다 한정시켰어요. Those problems philosophy. 그 철학의 그런 문제들한테 나를 자신을 한정시켰다. In regard to. In regard to는 뭐뭐에 관하여, about의 concerning의 뜻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전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in regard 전치사 역할을 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이건 어법 평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독해를 해내는 그 실행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서술형 영장 문장을 작성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그 출제 교수들이 평가를 하고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 I thought it possible. 여기서 it는 그 앞에 있는 이제 선행사를 받겠죠. which를 받는 거예요. to 이하를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했. 즉, 그 in regard to를 쉽게 말해서 about으로 보면 about which, 그것에 관하여, 무엇에 관하여. about which인데 about which의 which가 이제 여기 그 철학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철학의 문제에 관하여 철학의 문제에 관하여 나는 생각했다. 나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뭐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철학의 문제에 관하여 나는 투이하라고 투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이 문장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 in regard to which 이 문장을 세부 분석을 해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자, 이 문장은 어떤 식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관해서 내가 뭔가 긍정적인 파지티브, 그 다음에 컨스트럭티브가 나왔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컨스트럭티브는 빼고 보자고요. something positive를 내가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문제에 관해서 내가 파지티브한 무엇을 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in regard to 대신에 on을 써도 되죠. about을 써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on those problems 또는 about those problems I could say something positive. 내가 긍정적인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또는 I confine myself to the problems. 내 자신을 그 문제에다가 한정시킨다. On which 그것에 관해서 I could say something positive. 요 구조이기도 하고. 또는 I thought it possible to say something positive. 무엇에 관해서 그것을 뒤로 돌려서 on the problems of philosophy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문장이 바뀌어서 쓰여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써보면서 이 각각의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자주 출제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략적으로 그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계속 시험에 나오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그냥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어법 문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점은 이유가 뭐냐면은 정확한 구조적 독해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구조적 독해. 또 이걸 할 수 있으면 영작을 할 때도 서술형 영작을 작성해서 답안을 쓸 때도
정확한 문장 구조를 갖춰서 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소재가 매년같이 수능에 자주 나오고 또 학교 중간 기말고사에서 서술형 답안으로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유인 거예요.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수능 기출문제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013 수능 Movies were first seen as an exceptionally potent kind of illusionist theater. The rectangle of screen corresponding to the proscenium of a stage, which appear actors. 자,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화는 were first seen as 여기서 P는 이제 S 우리가 문장 독해를 할 때 SV나 또는 SP 서술어 요걸 파악하는 거죠. was seen as 뭐뭐로서 보여졌다. 뭐로서 보여졌어요? 수동태죠. 예외적으로 강력한 potent 강력한 그 말이죠. 강력한 종류의 illusionist theater. theater는 TR이 되고 TER로 써도 되죠. 그래서 illusion 이게 환상이나 환각이란 뜻이잖아요. illusion 환각이나 환상을 보여주는 직업이라 그래서 illusionist 그러면은 마술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술사 극장의 강력한 종류로서 예외적으로 아주 강력한 exceptionally potent인가 아주 특별하게 강력한 거죠. exceptionally, especially potent죠. especially strong kind 그 말이죠.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강력한 종류의로서 보여줬다는 거. 무엇에? 그 마법사 극장에. 그러니까 마법사가 극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연출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영화가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구조가 이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 이거 뭐야? The rectangle of a screen corresponding to the proscenium of a stage. proscenium은 무대의 앞무대를 말하는 연구 전용 단어인데, 요거는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correspond to는 뭐뭐에 일치하다 그 말이잖아요. correspond라는 거에서 여기 ing를 붙였죠. 그리고는 분사구문이란 말이에요. 분사구문인데 이 분사구문의 주어가 앞에 있는 그 movie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문장에서는 이 movies가 주어져. 그렇지만 이게 corresponding to 분사구문의 주어는 movies가 아니라 그 스크린의 rectangle, the rectangle of screen, 영화 그 화면의 사각형, 그죠? 화면의 사각형이 주어란 말이야. 그래서 화면의 사각형이 어떻게 하면서 부대 상황,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거든요. 그 무대의 무대의 앞쪽에 일치하는 그 스크린의 그 화면의 직사각형, 그 화면의 직사각형이 뭐 하면서 연극 무대의 앞쪽 그 시설 장치하고 일치하면서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영화는 그 마법사 그 연출하는 극장의 아주 강력한 종류로서 예외적으로 강력한 종류로서 등장을 했다, 보여졌다 그 말이죠. 자, 여기 설명을 보면은 actors appear on which movies were first seen. actors appear on which 그 배우들은 그 무대에 등장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movies were first seen. 그 영화는 보여진다 as an exceptional potent kind of illusionist theater. rectangle of screen. 이게 아까 설명한 분사구문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대사 뭐뭐 하면서 그 연극 무대의 앞쪽과 마치 일치하면서 그 영화는 이제 그런 마법사의 그 극장 속에서 이제 처음 등장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on which appears the actors. 그 위에 그 스테이지 위에 나타난다. 뭐가 나타나요? 그 배우들이 나타나는. 그 위에 배우들이 나타나는 연극 무대 앞쪽과 일치하면서라는 식의 부다사형 표현을 쓴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2013년 수능에서는 여기 which에다 3번이라고 번호를 매겨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이걸 판단하려면 주어가 which와 관련된 구조가 뭐예요? actors가 주어란 말이야. 얘가 S란 말이야. 그리고 appears가 V고, 그러면 actors appear on the stage잖아요. 그죠? actors appear stage 그러면 안 되잖아요. actors appear on the stage죠. 그러니까 on which라는 전치사 on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3번이 제대로 되면 which가 아니라 on which appear actors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ctors appear on which니까. 그죠? on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장 구조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무대 위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on이 있어야 되는데 on을 쓰지 않았으므로 3번이 이게 이제 그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답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였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또 기출 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